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 과거에는 60대라는 나이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시기로 여겨졌었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안락한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강요받는 격렬한 출발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년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왔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일상을 마주한 채 막막한 표정으로 구인 공고를 뒤적이는 60대의 뒷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직면하게 될,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직업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름조차 생소한 새로운 직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해 보일 수 있는 60대가 어떻게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그 생생하고 감동적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엿보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김영수 씨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가장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었죠. 김영수 씨 역시 그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제조업 생산관리직이라는 굳건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생산 라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의 모습은 활기 넘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직업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스스로에게도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미래는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김영수 씨가 몸담았던 산업은 어느새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청춘을 바쳤던 공장의 풍경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작업자가 북적이며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했던 생산 라인에는 이제는 조용히 움직이는 자동화 로봇팔과 첨단 기술 장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죠.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던 수많은 공정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고 생산관리라는 그의 전문 분야 역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도 은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드나들던 공장을 떠나는 날, 그는 작은 퇴직 기념품을 손에 든 채 씁쓸한 뒷모습으로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이 있었겠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막막함과 더 이상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단절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거나 신문을 뒤적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익숙했던 세계가 사라지고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소외감, 안정감은 불안감으로 그리고 상실감은 깊은 막막함으로 변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의 앞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제 김영수 씨는 새로운 현실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찾아온 막막함 속에서 김영수 씨는 다시금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분명 어딘가에는 필요할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구인 구직 사이트를 훑었고 신문의 채용 공고란을 돋보기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이력서 양식을 손수 채워넣고 정성껏 봉투에 담아 여러 회사에 보냈습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하면서도 서툰 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어색하게 지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수십 통의 이력서는 그의 메일함 어딘가에서 영원히 잊혀갔고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곳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에게 손을 내미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당혹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깊은 자괴감이 고개를 들었죠.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는 듯한 싸늘한 시선에 그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어렵사리 면접 기회가 찾아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오랜 경력을 칭찬하는 듯했지만 이내 곧 디지털 역량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가 익숙하게 다루던 생산 관리 시스템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있었고 젊은 지원자들은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에 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활기찼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힘을 잃고 이축되어 갔습니다. 사회는 그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려 해도 복잡한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망설여야 했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조차 젊은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스마트한 세상에서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종이 메뉴판은 사라지고 복잡한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그의 주변을 가득 채웠죠. 특히 취업 박람회장을 찾았을 때의 기억은 그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쭈뼛거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불쑥 튀어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빛나는 젊음 속에서 그는 더욱 왜소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라는 무형의 벽이 그와 세상 사이에 높이 가로막혀 있는 듯했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은 더 이상 강점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강의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낯선 용어들과 너무나 빠른 화면 전환은 그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복잡한 프로그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우스는 손에 익지 않았고 자꾸만 엉뚱한 곳을 클릭했습니다. 답답함에 마우스를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들었죠. 결국 낡은 수첩을 꺼내 지난 시절 함께 땀 흘리던 동료들의 연락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자신만 이렇게 뒤처져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아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깊은 좌절감은 점차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겨우 이 정도란 말인가? 하는 울분이 마음속에서 들끓었죠. 한때는 존경받던 가장이었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만 하는 걸까요? 과연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만 하는 걸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조차 찾기 어려웠던 그 시간은 김영수 씨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듯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대로 끝인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결국 아침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영수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세상 탓만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고 한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하는 뜨거운 각성이었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분노하거나 좌절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넘어 자신의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채워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그 불씨는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경험과 지혜가 만들어낸 강인한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김영수 씨는 가장 먼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디지털 문맹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용기를 냈죠. 그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개설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기초 교육 과정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 잡는 법부터 인터넷 검색, 간단한 문서 작성까지 생소한 단어와 기능들의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답답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가족들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도 영수 씨는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낮에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서툰 손놀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작은 화면 속 강사의 설명을 놓칠세라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열정적인 학생이었죠.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정보를 검색하고 메일을 보내는 작은 성공에도 그는 어린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희미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컴퓨터 활용을 넘어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기초나 간단한 코딩 교육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았고, 심지어는 돌봄 서비스 관련 자격증 과정에도 관심을 가졌죠. 과거 제조업 생산관리직으로 일하며 쌓았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그는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어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빌려 읽으며 밤늦도록 공부에 매달리기도 하고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젊은 동료들과 어울리며 질문하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다소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배우려는 열정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수업 시간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손을 들고 질문했고, 때로는 자신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곁들여 설명하며 수업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작은 디지털 포스터를 만들거나 아주 간단한 코딩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할 수 있어.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뜨겁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과연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단순한 학습자를 넘어 자신이 배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 현장의 깊은 지혜를 융합하는 데 성공했죠. 그는 이 두 가지 자산을 활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더욱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듯 말입니다. 그는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동료들 사이에서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늘 겸손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능숙하게 다루는 소셜미디어 분석 툴이나 콘텐츠 제작 기법을 빠르게 익혔고, 여기에 과거 생산 현장에서 얻은 문제 해결 능력과 꼼꼼한 관리 노하우를 접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기획할 때도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과정과 품질 관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그의 아이디어는 신선하면서도 현실적인 깊이를 담아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신제품 홍보 영상 기획회의에서 모두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젊은 팀원들은 최신 유행하는 영상 기법에만 집중했지만 김영수 씨는 결국 중요한 건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며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과거 공장에서 제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의 장인 정신과 품질에 대한 고집을 이야기하며 영상에 담아야 할 핵심 메시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젊은 팀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결국 그가 제안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은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러한 성공은 비단 직장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이 배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재능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용어를 쉬운 비유로 설명하고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또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디지털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스마트폰 앱 활용까지 다양한 기술을 가르쳐주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항상 만석이었고 많은 어르신들은 영수 씨 덕분에 세상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의 막막함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오랜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순간마다 깊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죠. 나이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라는 귀한 자산이 되는 순간들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미소가 가득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늘 새로운 계획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유용하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긍심을 되찾았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할 뉴노멀 시대의 직업과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수명이 늘어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일은 더 이상 특정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끊임없이 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그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갇히기보다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 아닐까요? 김영수 씨처럼 새로운 일터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당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에게 일이란 무엇이며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